학문 후속 세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대 섹션의 사회를 맡은 한신대학교 이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학문 후속 세대는 또 특별히 지금 과정생이 학부생인 과정생분들의 발표이기 때문에 한참 또 연구에 임할 때잖아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참신하고 또 도발적인 연구 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션에 사회를 맡게 돼서 너무 뿌듯하고요. 오늘 학회가 조금 너무 열띤 학술의 장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밀리게 됐어요. 그래서 전 최대한 빨리 제가 여러 학회에 이사직으로도 임해봤고 여러 학회 참여해봤지만 가장 좋은 사회는 시간 안에 끝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는 원래 15분으로 예정돼 있지만 조금 줄여서 한 12분 이내로 끝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종합 토론을 되어 있지만 논평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세션에 비해서 조금 젊은 학자분들이 논평에 참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후배들의 연구 발표를 또 아주 신랄하게 평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역시 한 3분 내외로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못다한 이야기는 일단 저녁 식사 시간 때 맛있는 식사를 하시면서 또 연구에 대해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발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정한일 선생님이시고요. 모바일 RPG 스토리텔링 몰입을 위한 UI 연구, 마비노기 모바일을 중심으로라는 연구 발표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바일 RPG 스토리텔링 몰입을 위한 UI 연구 발표를 할 한국외대 정하늘입니다. 우선 저는 모바일 RPG인 마비노기 모바일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원작이 있는 게임이고요. 원작 마비노기를 바탕으로 해서 모바일 게임으로 다시 기획된 RPG입니다. UI로 가로형과 세로형을 동시에 지원하기도 하고, 이 조작이 어려운 모바일 환경에 맞춘 퀘스트 자동 진행 및 자동 사냥, 또 게임 스토리텔링 진행 및 협동 레이드가 게임 메인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게임입니다. 우선 이 모바일 RPG, 모바일 게임은 향유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향유가 되게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칙센트 BI가 이야기를 했던 몰입은 의식이 질서 있게 구성되고 자아를 방어해야 하는 외부의 위협이 없기에 주의가 목표만을 위해서 자유롭게 사용될 때 몰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외부의 위험 요소나 주의를 분산시켜야 하는 상황이 없거나 극복되었을 때 이 몰입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모바일 UI, 그러니까 모바일 환경에서 이 UI의 몰입의 구성 요인을 조윤성 선생님이 이렇게 5가지로 분석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적 캐리, 두 번째로 집중적 몰두, 세 번째로 보양된 즐거움, 그 네 번째 통제, 다섯 번째 호기심입니다. 모바일 환경은 네트워크에 상시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환경에서의 몰입이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주변과 해리되어 모바일 환경에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최적 경험을 할 때 모바일 환경에서 몰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우선 이 게임 스토리텔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을 보통 쓰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한번 짚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게임에서는 내러티브보다 스토리텔링이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스토리텔링을 류은영 선생님의 연구에서 일어난 상황을 잘 짜인 스토리로 시각, 청각, 후각 등의 감각에 호소하며 감동적으로 전달하는 고대부터 전승되어 온 인류의 담화, 예술 혹은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반면에 내러티브의 경우는 활자를 통한 선형적 기술이나 기록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게임의 경우에는 이런 활자를 통해서 선형적으로 이어지는 스토리 그런 이제 서사 진행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내러티브보단 스토리텔링이 적합한 용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스토리텔링은 또한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스토리텔링은 이야기의 요소들을 종적으로 결합시켜서 시간축으로 연결하는데 이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은 이야기 요소들을 횡적으로 병렬시켜서 공간의 축으로 구성을 하고 종적인 시간의 축은 사용자에 따라 제각기 달라질 수 있도록 변모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스토리텔링은
이야기의 요소들을 이제 동적으로 결합시켜서 시간 축으로 연결하는데 게임 스토리텔링과 같은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은 이야기 요소들을 횡적으로 병렬시켜서 공간의 축으로 구성을 하고 종적인 이제 시간의 축은 사용자에 따라 제각기 달라질 수 있도록 겸모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게임 스토리텔링은 이야기 요소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서 구성되기 때문에 이런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에서 몰입을 위해서는 지각된 실제감 중에서 현실감이 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각된 실제감이 이렇게 몸체화된 경우에 몰입의 역할이 두드러진다고 보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 좀 빠르게 진행하는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내러티브, 이 짐 비조키라는 연구자는 게임 스토리텔링을 게임 내러티브라고 이야기를 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왜냐면 2006년 연구이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라는 말보다는 좀 내러티브를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게임 내러티브는 기존의 내러티브 아크, 그러니까 이 서사의 순시적 이런 진행에 가진 그런 시퀀스의 통제를 받기 어려운 상호작용 구조를 가지고 있고 게임의 공간적 환경인 이제 스토리 월드, 캐릭터, 감정, 내러티브 인터페이스, 마이크로 내러티브 등이 내러티브 프레임워크의 항목이 될 수 있다라고 짐 비조키는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아래 이렇게 설명을 제가 이렇게 덧붙였는데 스토리 월드 같은 경우에는 게임 내 공간적 환경을 의미를 합니다. 감정은 내러티브가 의도하는 감정뿐만이 아니라 플레이어에게서 끌어오는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가지는 감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였고 이 내러티브 인터페이스가 UI랑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내러티브와 관련된 조작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또 마이크로 내러티브는 이제 내러티브의 큰 틀에서 일어나는 기획자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작은 사건의 내러티브를 이해하는 개념인데 이 부분은 플레이어가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게임 스토리텔링에 몰입해서 이제 캐릭터와 공간, UI의 적절한 디자인과 기획이 스토리텔링 몰입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 연구를 통해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로가의 베르시 또 화친의 연구들이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내러티브란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스토리텔링으로 치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판단을 했고요. 로가의 페르시 같은 경우에는 내러티브 몰입에서는 텍스트와의 대화를 대화를 형태로 텍스트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또 현실과 시공간적 거리를 유지하지만 이 범위는 텍스트 세계 내에서만 존재하고 상상력을 통해서 가상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게임에서도 이 연구는 이제 기존의 문학에 해당하는 연구였는데 이제 가상세계 게임 세계관의 몰입을 유도할 때에는 게임 스토리텔링과 대화를 유도하는 이런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또 상황에 대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제 몰입을 일으키는 조건으로 저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화친의 경우에는 내러티브의 몰입을 측정할 수 있는 7가지의 지표를 제시하였습니다. 7가지 항목은 호기심, 집중력, 도전과 플레이어의 기술, 내러티브의 통제, 스토리의 이해, 감정이입, 친숙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런 뭐 도전과 플레이어의 기술, 내러티브의 통제 등을 UI가 이렇게 보조를 해서 스토리텔링에 통제 혹은 참여할 수 있는 버튼의 사이즈 혹은 적절한 위치, 뭐 이런 스토리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적절한 대사 표출, 레이아웃, 크기나 감정이입을 도울 수 있는 이런 UI와 스토리텔링과 조화된 UI 디자인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비노기 모바일의 경우에는 UI와 플레이어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이제 이런 지금 보시는 것처럼 NPC와 대화하는 형태의 UI 구조를 또 이렇게 스토리텔링 과정에서 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주변에 다른 플레이어 아바타를 전체 이 화면에서는 전체 숨기고 1대1로 대화를 하는 것처럼 성격을 이제 플레이어에게 부여를 합니다.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사의 폰트나 크기도 변화를 하고요. 색상도 변화하는 등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로 심리적 엔트로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리적 엔트로피는 이제 마음먹은 의도나 이를 실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정보를 의미하고 심리적 무질서라고도 칙센트 BI가 이야기를 합니다. UI 요소가 게임 스토리텔링 몰입에 있어서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하나의 불안 및 방해 요소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UI 요소의 일부 혹은 전체가 최적 경험을 방해하는 심리적 엔트로피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살펴본 조윤선 선생님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모바일 환경의 특성으로 인해서 모바일 게임 역시 조작의 제한이 이루어집니다. 모바일 UI는 이제 사용자가 손으로 마우스를 잡고 이동하는 일련의 행동 과정을 오로지 손가락으로 터치만을 이용한
이런 조작을 하게 됩니다. 이 특성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이제 스마트폰 화면은 작은데 이 제한적인 화면에서 포인터라는 구체적인 지시 대상도 없고 인간의 시선과 손가락은 주변 환경이나 신체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작은 화면으로 인해서 시각 정보의 표현 영역 축소는 손가락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터치를 함과 동시에 이런 요소들이 가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욱 이런 조작이 제한이 된다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역시 게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모바일 RPG는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화면과 손가락만으로 조작하는 환경으로 인해서 조작이 제한됩니다. 이 마비노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을 이용해서 방향을 조정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명령 메뉴로 이렇게 조작을 하는 UI를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가운데는 최대한 손이 가지 않고 플레이어 아바타가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최대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분산된 UI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화면이 작기 때문에 게임의 조작을 위해서 구성된 UI가 플레이에 필요한 데이터 인지를 방해하고 또 시각 정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스토리텔링을 방해하는 심리적 엔트로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RPG에서 버튼이 게임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튼의 위치와 크기를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플레이어가 버튼 조작함과 동시에 이제 버튼이 작동했다는 즉각적인 피드백이 UI에 드러나야 된다라고 앞선 연구들을 합쳐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비노기 모바일의 UI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이제 어시스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윤성 선생님 분석과 같이 손가락이라는 장애물이 계속해서 스크린 위에 위치해야 하는 이 단점을 마비노기 모바일도 동일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간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 이동과 자동 스킬 버튼을 이렇게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는 사냥이나 전투를 할때 스크린에 손을 대지 않고 자동으로 스토리텔링을 위한 전투에서는 이렇게 감상을 하는 형식으로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작은 화면으로 인해서 손가락으로 정확하게 이제 지정하기 어려운 오브젝트를 자동으로 또 조준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몬스터 같은 경우에도 자동으로 조준을 해서 이제 터치로 마음대로 조작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플레이어의 심리적 엔트로피 형성을 좀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했다라고 보았습니다. 마비노기 모바일은 이제 가로형과 세로형 두 가지가 있는데 모든 조작 버튼이 세로형일 때와 가로형일 때 각각 다 일괄적으로 버튼이 간소화되었고 항상 같은 위치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작용 버튼을 통해서 대부분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UI를 규격화했고요. 대화나 공격 채집 모두 다 이 가운데 보이는 이 버튼으로 조작을 하게 됩니다. 상호작용을 하나의 버튼으로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서 단축키를 사용할 수 없는 모바일 RPG에서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방법을 나름 보완했다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또 이 마비노기 모바일에서 UI 요소가 스토리텔링이 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모든 과정이 이렇게 자동으로 진행되지만은 않지만 또 스토리텔링 진행상 이제 중요한 대화나 영상 등은 반드시 직접 터치스크린 조작해야 하는 등의 나름의 몰입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을 했다라고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플레이어가 스토리텔링을 끊지 않고 감상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이제 컷신이라고 불리는 이런 영상 연출에서는 모든 버튼을 다 삭제를 한 채 연출을 합니다. 그럼에도 유저 편의를 위해서 터치스크린을 길게 누르면 건너뛰기는 할 수 있는 등 완전한 UI 조작 삭제는 지향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게임사에서도 두 번째 플레이나 2회차, 3회차 플레이 때 똑같은 영상을 계속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이 스토리텔링 이외의 요소에서 아까 살펴본 진 비조키 연구에서처럼 플레이어가 게임을 통제할 수 있도록 화친의 연구에서도 통제가 나왔는데 통제할 수 있도록 해서 몰입이 2회차나 3회차 플레이를 할 때 깨지지 않도록 좀 배려한 것으로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제가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마비노기 모바일의 UI를 분석한 것이고 실제 게임을 향유하는 플레이어의 반응과 의견을 따로 수집해야 된다는 후속 연구 필요성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해서 마비노기 모바일의 UI 특성을 분석하고 또 실제로 플레이어가 이 게임을 진행하면서 심리적 엔트로피의 완화, 몰입의 가능성을 좀 더 심층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인터뷰 중이라서 데이터가 좀 러프하지만
그 UI와 스토리텔링의 조화 부분에서 이게 마비노기 버튼들의 디자인이나 배치 등이 마비노기의 세계관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모르겠다라는 등의 반응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플레이어의 연구를 좀 확인을 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될 필요성이 앞으로 있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마비노기 모바일에 대한 UI 인식과 심리적 엔트로피를 앞으로도 이제 심층 면접법 그리고 FGI를 통해서 좀 검증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좀 너무 말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발표를 해줘서 아주 좋습니다. 제가 끊지 않아도 시간 안에 발표를 마무리해 주신 것 같고요. 모바일 환경에서 UI가 사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몰입 이론과 또 심리적 엔트로피 개념을 적용해서 잘 설명해 준 발표였고요. 저도 이제 콘텐츠 학계에서 이런 게임 관련 논문들을 심사해보기도 하고 발표를 들어보기도 하는데 보통 이런 스토리텔링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뭐 사회적 의미를 분석한다는 이런 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게 게임 연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연구는 그 게임의 어떤 매체 형식이나 양식에 맞춰서 분석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모처럼 게임 콘텐츠에 적합한 논문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원래 이제 네 분의 발표를 쭉 듣고 종합 토론으로 이렇게 한 분씩 나와서 논평을 들으려고 했는데 사회자 권한으로 네, 한 발표가 끝나고 그 발표에 대한 논평을 바로 다이렉트로 들을게요. 네, 그래서 이 박선준 선생님께서 한성대학교 박선준 선생님께서 이 발표에 대해서 신랄한 논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신랄하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신랄하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UI 그 모바일 게임에 대한 UI 이런 것들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그냥 아주 시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 제목을 봤을 때 최근에 제가 봤던 게임에서 이 UI가 스토리텔링적으로 이제 세계관을 벗어나는 주인공이 플레이어가 벗어나야 돼. 이 우주의 법칙을 깨어나. 그러자 그 순간 UI가 흔들리면서 기존의 UI와 전혀 다른 방향에서 것들이 나오게 UI가 사라지고 전혀 다른 어떤 폰트나 이런 것들 디자인을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봤거든요. 그런 내용이 결합인데 그런 내용의 논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 논문에서 가장 의문이 드는 점은 아무래도 이 연구 대상입니다. 왜 마비노기 모바일이어야 하는가? 이 스토리텔링 왜 연구를 하는 것은 좋으나 이 마비노기 모바일에 대한 왜 이 연구 대상이 의문이 드냐면 첫 번째로 스토리텔링 중심 게임이 아닙니다. 스토리가 메인인 모바일 게임은 상당히 많고 특히 서브컬처류 게임들 중에는 이 스토리가 메인 컨텐츠로 쓰는 거지만 이 마비노기 모바일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 생활 이런 쪽에 좀 더 맞춰져 있고 레이드 이런 중심의 게임인데 이 스토리텔링 어떤 게임에 대한 어떤 몰입을 위한 UI 연구로서 왜 마비노기 모바일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마비노기 모바일이 UI적으로 다른 게임과 차이점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도 않다는 점이죠. 지금 얘기했었던 자동사냥이라든가 이런 거 모바일 특히 RPG에 거의 95%, 98%다 자동 사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어떤 대화를 하는데 화면만 나오고 UI가 사라지는 그거는 80년대 어드벤처 게임에서도 있었던 어떤 방법인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비노기 모바일이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고 UI 연구를 해야 되는지 그런 의문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UI에 대한 호평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돼서 주석이 없어요. 각주가 없어서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거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부분이니까 두 번째로 그 UI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좀 더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 분석한 사안이 RPG 게임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그 몰입에 대해서 몰입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논의가 좀 부족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분도 다루고 있고 마비노기 모바일의 스토리 전개 과정에서 UI가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이것들을 보여주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UI를 스토리텔링 하는데 긍방향을 해가지고 어떤 정말 작용성을 주고 그걸로 몰입을 줬다라는 부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좀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신랄하게 들었더니 정말 네, 신랄하게 아주 그 연구의 부족한 점들을 조목조목 잘 특히나 이제 연구 관점과 연구 대상의 정합성의 문제, 쪽 검토나 뭐 또 그 연구 대상 분석만의 또 차별적인 부분들 좀 더 분석해서 논거로 제시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아주 시당한 평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